3인성룡? 저는 3인성룡의 지롱이 지롱. 저는 3인성룡의 참나리 참나. 저는 3인성룡의 혁길이 혁이. 오늘은 4월 3일부로 종영된 TVN 드라마 25, 21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5, 21. 오, 1회가 6.4%로 시작을 했는데 오, 생각보다 되게 낮게 시작했네. 끝날 때는 11점 몇이었어. 11.5%? 11.5%로 끝났어요. 그래도 최고가 16회 마지막 회로 해서 잘 끝났네요. 그렇지, 잘된 네. 드라마에 아주 그래서 전형적인. 점점 오르는 수치를 보여줬으니까 어. 시청률이 요즘은 사실 그렇게 방송국에서 중요하게, 그러니까 옛날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시청률이 엄청 낮아도 화제성이 이만큼 됐고 사람들한테 언급이 많이 됐다 이러면은 드라마는 괜찮게 만들었었고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시청률이라고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합니다. 근데 TVN 드라마 치고서는 잘 나오는 시청률 아닌가? 이게 메이저. 그냥 이 정도 배우와 전작이 좀 화려했잖아요. 그 건물류 좀 잘 됐던 드라마니까 그런 거 치고는 그냥 중타를 쳤다. 그치 막 엄청 사실 뭐 잘된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건 다 20%도 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줄거리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 21는 1998년 시대에게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방황과 성장을 그린 청량 로맨스. 간단히 말해보자면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IMF를 겪은 그래서 집이 망한 백이진하고 펜싱 유망주인데 한부모 가정인 나이도하고 펜싱 금메달리스트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고유림 전교 1등이지만 또 사회와 갈등을 빚고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지승환 늘 문지용. 활기차고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엄마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되는 지웅이 이렇게 5명이서 이런 약간의 결핍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청춘을 그린 드라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았던 장면들과 그냥 그랬던 장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좋았던 없으세요? 장면. 많어. 엄청 많어. 아,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서 많어. 오. 그럼 베스트 장면을 제일 베스트로 장면을 꼽는 건 뭐예요? 나는 일단 제일 처음에 이 드라마에 약간 뭐랄까 관심을 가지고 이거 봐야겠다 싶었던 게 처음에 그 풀하우스 찢어진 다음에 우는 장면이지. 나도 그 장면 뽑았어. 딱 2장면이 제일 진짜?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뽑았는데 금기에 대사 나오잖아. 그 연출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자막 처리하고 이렇게 맞아. 하는 게. 그게 진짜 좋았어. 자막도 그 노래방 가사체 맞아. 글씨체 딱 해가지고 연기도 좋았고. 그게 너무 재밌고 신선하고 그래서 이거 봐야겠다 싶었던 장면이고 진짜 너무 귀여웠어. 진짜 베스트는 바닷가에서 포항 바닷가 포항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분수 그 수도가에서 수도가에서 그거랑 뭐 무지개 백이진이 끼 부리는 거 그거 무지개 아니고 그거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백인이 끼 부리는 장면이라고. 끼가 엄청나던데 그거랑 이제 Y2K 이제 카운트다운 하면서 키스신 하는 거 그거 좋았지. 그 다음에 널 가져야겠어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 맞아 좋아. 마로니오 공원에서 제가 꼽았던 딱 그 기억에 남는 장면 2가지는 그 아까 말했던 희도 우는 장면이랑 두 번째는 그 승환이 학교 그만둘 때 엄마랑 같이 가서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 진짜 인상이 깊었어. 진짜 너무 사이다였고. 근데 약간 우리보다 전 세대라서 내가 그런가 싶었는데 학교에서 전교 1등이 자퇴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지 않아? 난리 났던 것 같아. 난리 나죠. 보통 잡죠.
지금도 왜냐면은 그렇죠. 잘 그 바지 대학을 보내서 짝짝이가 우리 학교의 이름을 빛내야 되는데 플랜카드에 그 이름 하나 박제라는 박아야 되는데 맞아. 그 장면은 조금 그 부분에선 좀 아쉬웠어. 그냥 차라리 선생님을 사과를 시키고 맞아. 승환이를 어떻게든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사과하는 장면은 안 나왔잖아요. 명장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전반적으로 많아서 다 좋았어. 그 중에 이제 아. 안 좋은 점을 꼽으라면 몇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저는 그 씬도 좋았어요. 이 전화 씬도 되게 좋았어요. 공주 맞아요, 맞아요. 일단 진짜 맴짓. 잘생겼어. 그쵸. 잘생기고 이쁜 배우가. 맴짓. 그렇지. 근데 이 장면에서 말하는 대사들이 다 좋았어요. 뭐 그리고 나리님이 말한 약간 맞아. 근데 저는 그 사이다 씬 전에 이 엄마와의 대화를 할 때 맞아, 드라마 맞아요. 보면서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울었어. 장면이 되게 그 너의 1년을 포기할 만큼 그렇지. 중요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 양쪽의 마음에 너무 이해가 갔어가지고 되게 슬펐던 장면이었어요. 조연이 이렇게 약간 주인공이 되는 회차 같은 걸 전 드라마에서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아,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지승환 역을 연기한 배우님이 이 회차에서 너무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아. 저 이거 진짜 잘 그렸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지. 이 드라마가 약간 해피엔딩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중반부부터 다들 생각을 했죠. 뭐 막 맞아요. 이상한 그렇죠. 짤들도 올라오고 뭐 노래대로 간다 막 이러면서 막 네, 맞아요. 해피엔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중반부부터 로맨스를 좀 빼고 봤어요. 이 드라마에서.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약간 이 우정에 둘한테 대한 초점이 맞춰져서 맞아요. 호율인과 나이도의 이제 이런 우정? 뭔가 꾹꾹 참아온 이런 메달리스트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뻔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말을 모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 되게 몰입하게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 고유림이 한 번쯤은 이겨줬으면 했는데 너무 못 이겨서 조금 아쉬웠어. 근데 전반적으로 근데 모든 그런 장면들이 저는 그런 이제 해당하는 그 인물의 심리와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그려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희조도 그렇고 유리미도 그렇고 우리는 어쨌든 이제 그 드라마 안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뉴스로만 접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써서 더 그 각 인물에 공감할 수 있게 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을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공감가게 잘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이제 싫었던 장면, 아쉬웠던 장면들 아쉬웠던? 얘기를 해볼까요? 형이님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무지개 장면이 좀 좋으면서도 불안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인권과 도덕에 대한 너무 논란이 많이 불안함? 되었던 삼성전자와의 사랑이 맞는지 그러니까요. 굳이 저걸 저 타이밍에 썼어야 했을까. 그래도 그래서 계속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빨리 성인이 되어라. 빨리 이번 회차에서 성인이 되겠지. 내일은 성인이 되겠지 하면서 봤던 드라마. 언제 크는 거야? 성인이 되고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라는 마음과 반면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그 나이 차가 4살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을 많이 공유를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얘가 숫자로서 미성년이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그냥 딱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 약간의 반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그래도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인가 반면에 그래도 그들의 역사와 히스토리와 그 관계를
과연 숫자만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판가름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마음 반반. 그래서 좋았던 마음 반. 이진이가 그렇게 멜로 누나를 하고 멜로 눈가를 하고 바라보면 그 장면이 되게 예뻤던 반면에 그 반쪽의 마음에는 약간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이 장면이 성년이 되고 나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후반부를 차치하고 일단 뭐 뭐랄까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진짜 완전 이 장면 좋아하시. 이 네, 장면 이 너무 좋아서 지금 표정에서 말해주시네. 나 진짜 좋았어 이 장면. 때깔은 좋았다. 그쵸. 이 연출이 얼마나 예뻐요. 이 장면 자체는 얼마나 예뻐요. 근데 어떤 막 면에서 별로였나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음. 그런 약간 초중반에 설레이고 막 이런 청춘물의 감정선을 막 쫓아오다가 근데 중간부터 갑자기 현실을 말해요. 9.11 테러에 가고 현장에 가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막 14, 15, 그래요. 그래서 그래? 감정선이 또 그래? 이러면서 감정선이 바뀐 감정선이 또 따라가요. 그래? 되게 힘들어.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럴 수 못 있지. 따라갔어요. 막 이러면서 바뀐 감정선이 또 마음을 막 해요. 근데 또 헤어지는 장면은 또 되게 예쁘게 이렇게 뭐 동화같이 뭐 아프지 말고 뭐 신발끈 묶어주고 막 이렇게 너무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감정선을 좀 쫓아다니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그렇게 막 또한 그렇습니다. 좋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좋았던 게 저는 완전 희도에 몰입이 되어 있던 상태였어가지고 거의 그냥 본인이 도 내가 희도다. 그래서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서 백이진과 사랑을 하신 분이네요. 그럼요. 원래 그러려고 보는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서 희도에 완전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서 사실 그 감정선을 막 쫓아가면서 이제 나조차도 그 이전의 장면에 이제 이진이랑 헤어지는 게 맞겠구나라고 이제 저조차 뭐랄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던 상태였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과 나와의 미래가 아까 서로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이 사람과 나와의 미래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희도가 판단을 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진이가 이제 떠날 때 찾아가서 이제 서로가 싫지만 이별하는 장면을 잘 그려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진이는 아예 이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희도가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려고 이제 싫지만 이별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희도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지만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감정을 저는 참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좋아하는 장면이었어요. 백이진도 거의 이별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 이진이는 자꾸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진이는 희도가 헤어져야 되다고 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진이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 하지만 헤어지면 결단을 만든 건 나는 이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계속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건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몰랐을 리도 없고 그 변명이 좀 마음에 그렇게 안 들어. 생각하면 이진이가 너무 나쁜 놈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는데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드는. 이기적이기 전에 일단 그 주인공 5명이라고 치면은 그 와중에 멘탈이 제일 약한 게 백이진이고 성장을 제일 안 한 게 백이진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승환이나 저 문지용이나 고유림이나 희도나 일단 선택을 하면서 그 자기들의 위치를 막 정해가잖아요. 근데 백이진은 가라는 대로 가고. 뉴욕 특파원을 선택한 건 어쨌든 백예진의 선택 아니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제 기자 출신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는 근데 내가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말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결말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차이가 나는 특히나 이제 20대와 30대의 반응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대는 IMF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막 금모으기 운동을 비롯해서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어렴풋이라도 다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진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다른 거 그러니까 막 사회를 떠나서 부모님들이 진짜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던 거를 이해하고 있어서 이진이가 특히 또 고졸로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했던 사회생활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그거를 이제 작가가 더 열심히 이제 쓰지 않았다고 하고,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시청자로, 모르는 시청자로 하여금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끔 더 배경을 썼어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는 30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모르는 20대는 전혀 몰랐지 않았나. 그 부분 첫 그렇지.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9.11 테러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이제 IMF 터지고 이제 4년 후였기 때문에 우리도 20대는 또 더더욱 잘 모르겠죠. 근데 저는 이제 9.11 얼마 전에 또 이제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이제 터닝 포인트 9.11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다큐가 있어서 그걸 봤었는데 와 그거 보면서 이제 매 에피소드마다 울었어요. 너무 상황이 그 무려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와, 그 얼마나 처참하고 우리 그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전 국민 사회적으로는 되게 암울했었잖아요. 침울하고 다운된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하물며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진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초반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아닌지는 안 나왔지만 제 생각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갔을 거라고 판단하에 갔을 때 이제 정말 바쁘게 지내는 장면은 정말 그 부분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이해가 돼요. 그것도 아까 1번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작가가 제대로 공감되지 못하게 쓴 부분이었을지 모르겠을지언정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진이가 그렇게 바쁘게 지낸 부분은 좀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자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 기자 생활을 했었던 그 방송 기자는 아니고 신문 기자였는데 기자를 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한 얘기가 일단 사회부는 너무 바쁘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보내준 카톡을 그대로 읽어줄게요. 그 친구는 일단 사회부 기자 빡세지 사건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해야 되고 이게 밤에 이제 터지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사회부 기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차 낮은 기자는 항상 현장에 그 기자 용어로 뻗치기라고가 있는데 그 뻗치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막내 기자들이 그거 부분을 땜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기자들이 상당히 바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파원 부분은 진짜 연차 높은 기자들만 갈 수가 있는 약간 이제 힘든 포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조금 높은 직급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다들 해보고 싶은 포지션이고 그리고 특히 뉴욕이잖아요. 다른 해외가 아니라 뉴욕이면 정말 가고 싶어도 아무나 갈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고졸 신입이 갈 수 있는 데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상황인데 상황적으로 이제 이진이가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기 3개월 일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하면 그 일이 되겠냐고. 이진이가 이미 3개월 뭐 몇 개월 동안에 기본적인 이제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진이가 이제 특파원을 지원을 했을 때 아마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 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 이진이가 또 그러한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자 특파원으로 됐을 때 이제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이게 그냥 기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인데 우리가 봤던 거는 사실
초점이 계속 그 둘의 청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부분, 그리고 중점적이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뭐랄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셋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진이의 선택이 너무 이해가 갔고 희도의 선택이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말도 그렇고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그냥 그 인생을 그렸구나라는 이제 공감이 있었던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일단 백이진의 캐릭터가 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 약간 좀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신재경은 심지어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일을 할 정도로 공과 사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일단 나이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딸이라고 한 번도 밝히지 않고. 백이진은 일단 가는 순간부터 멘탈 붕괴돼서 그 막 천년의 사랑처럼 유난을 떨다가 이제 이게 멘탈 거기서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 일이고 뭐 이해는 하지만 얘의 멘탈이 튼튼했으면 뭐 사랑이 그렇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개월 만에 그렇게 팍 무슨 식을 만큼 이진이는 계속 만나고 싶어 했어요. 계속 이게 맞냐고 아이, 물어보잖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만나지 않고 싶어서 뉴욕 특파원을 신청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특파원이랑 별개로 못하겠다. 이 사랑이 이제 나한테 이제 뭐 중요한 뭐 가치가 중요하지 아니다. 예. 그거를 딱 지금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내가 보기엔 그래요. 솔직히 그랬으면은 전화를 그따구로 받으면 안 되죠. IMF 겪으면서 유리 멘탈이 돼가지고 어딜 가나 막 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멘탈이 너무 안 좋아. 유일하게 성장이 느려. 성장 드라마인데 성장이 제일 주인공이 느려. 희도는 계속 성장하는데 백이진은 그대로인 거죠. 그 백이진에 대한 일단 캐릭터 조금 안 좋았다고 난 생각을. 백이진이 처음부터 뭐 언론인을 꿈꾸거나 뭐 앵커를 꿈꾸거나 이랬던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뭐였지? 그 우주비행사였나? 나사에서 일하고 싶다. 사실 일반 기업의 면접을 봤다가 또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원했던 길이 아닌 데서 갑자기 막 과몰입을 해가지고 막 뭐 그건 있을 UBS에 수 있죠. 그냥 해본 일인데 그게 막 너무 그냥 뒤흔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그건 거니까. 현실에는 있는 일이죠. 근데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드라마에서 쌓아온 얘기를 바탕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그러기에는 보기에는 좀 서사가 부족했다. 설명이 부족했다. 설명이. 그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때문에 나이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스포츠부에서 사회부로 갔는데 너무 그 사회부로 거기서 간 다음부터의 인생은 나이도는 아예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뭐 나리님 말대로 9.11 테러 현장에 가고 뭐 그런 사람들만 보고 그 사람들 속에서 살면 충분히 멘탈이 사랑은 무너질 수 좀 있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그런 상황에서 사랑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사람들을 더 지켜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랑을 여기서 지키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그 장면을 만들었던 작가님의 의도가 뭘지는 좀 궁금해요. 딱 그거죠. 헤어지기 위한 모든 장면이 헤어지게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쓰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진이가 이해가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계속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피폐해진 거죠. 진짜 멘탈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희도랑 헤어지거나 더 이렇게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는 분명해요. 왜냐면 희도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계속 이게 맞냐. 또 한국에 왔을 때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나쁘게 하거든요. 말하면 나쁜 놈 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제일 그렇게까지? 나쁜 놈인 거 알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하게 사귀고 싶은 본인이 명확하게 희동한테 더 잘했어야 되는 거 맞고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공감이 갔던 거야 나는. 그 희도랑 그 둘이 싸우잖아요. 그 굴에서 터널에서. 사랑에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그 어, 마지막에. 그래서 그 싸우는 터널에서 싸우는 장면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너무 그 현실의 사랑이잖아요. 왜 그게 너만 길었단 힘드냐? 네가 힘든 걸 나랑 쉐어를 해줘야지. 네 인생에 왜 나는 없냐? 근데 또 이진이는 자기의 힘듦을 굳이 너한테 전달해주고 싶지 않았다. 그 싸움이 너무나 평범하고 많이 있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거기서 공감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진이 그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나는 공감을 하는데 근데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백이진은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쵸. 죽는 결말도 되게 죽을 것 같다는 결말도 많이 예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결말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죽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았을까. 뭐 입양설보다 지금의 결말보다. 예, 이 어디선가 뭐 겪었을 만한 이별을 드라마로 또 보는 그런 느낌? 저도 근데 그거는 좀 동의를 하는 게 저는 단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 드라마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드라마는 한편으로 현실이 아니고 뭐 새드 엔딩까지는 좋아요. 새드 엔딩을 내는 드라마도 꽤 많고 하지만 약간 드라마가 주는 현실과 다른 희망, 마음을 환기시켜주는 무언가는 시청자에게 꼭 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드라마 초반에 막 퍼붓다가 후반부에 막 갑자기 다 내놔 약간 이렇게 인간 다 복잡을 가져가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약간 이 드라마를 제가 생각하는 웰메이드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결국에는 20부작은 됐어야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16부작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 따라하기 어려웠다니까 결국에는 분량의 성인이 분배가 이게 참 그런가. 그런 얘기 다른 친구랑도 했었는데 뒤에 그 헤어짐의 과정을 더 천천히 썼으면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짧았어요. 성인이 너무 늦게 됐어요. 맞아요. 맞아. 10 몇 화에 됐죠? 12인가 13인가? 제가 생각한 이번 주엔 성인이 되겠지 했는데 안 됐고 결국 또 다음 주에 그래, 미뤄졌던 맞아요. 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이제 성사되는 게 13편, 3편이 이별. 이러니까 이게 이별에 대해 이제 몰입하기가 너무 힘들었지. 간단한 뭔가 드라마가 생각한 주 타겟층이 20대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IMF도 그렇고 뭐 희도가 80년생이네요. 딱 밀레니엄 때 밀레니엄을 20살이 우리는 됐으니까 느꼈지만 8일? 지금의 20대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컴퓨터가 버그가 나고 뭐 연체료가 2천만 원이 되고 이런 건 우리는 재밌는 장면인데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20대를 생각하면 전혀 20대를 고려하지 않고 쓴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 1998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필력 차이가 난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쵸. 1998은 1998은 그래도 우리를 이해가 많이 설득하고 맞아요. 많은 장면에서 옛날엔 이런 게 있었어라고 설명을 좀 많이 해줬던 드라마 같고 고증이 철저했지. 이거 그런 25, 21은 고증이 은근 약간 무시하는 게 많았어. 아 그래요? 쓰는 단어나 뭐 일단 멘탈이라는 단어 자체도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쓰기 시작한 단어라서 직접적으로 멘탈이라는 말을 하는 거 보고 그냥 일단 뭐 되는 대로 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 저도요. 멘탈이라는 단어 그런 거를. 그 부분이 만약에 더 공감을 시청자들한테 더 공감을 샀다라면 그런 이제 배경적인 서사와
직업적인 특성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저 조금 더 설득력을 줬더라면 더 나은 결말이었을까? 더 회차를 추가해서 점점 더 설명을 해줬다면 더 나았을까? 근데 이게 정말 네. 저는 설령 둘이 결혼을 해서 오래오래 잘 살았어요라고 끝났다고 하더라도 글쎄 그게 더 웰메이드 드라마가 됐을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저도 그런 결말을 어. 원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OST로 쓰인 그냥 테마곡으로 쓰인 아예 그 자우림의 25, 21라는 곡 자체가 그렇게 뭐 지금도 행복한 사랑 이런 게 아니잖아요. 추억하면 맞아요. 떠올리면 좋았던 사랑 이런 거니까 음. 그냥 그 곡에 맞게 그냥 끌고 갔으면 됐는데 시청자들을 설득하기엔 좀 제가 아쉬운 말한 것 결말이 같아요. 그거에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까? 백이진이 죽었어요. 근데 새드 엔딩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죽는 새드 엔딩은 좀 시청자들한테 너무 화가 나. 그래, 그게 더 화가 날 아니, 수도 근데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거는 거의- 외중류나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죽어. 뭐? 아니, 그 이거 아니 거의 뭐 백혈병에 깔려있는 걸리나요? 판이었다니까요. 이 절절한 사랑인데 딸은 김씨고 그러면 헤어진다?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랑에서 이 사랑이 이어지지 않는 제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이진이 죽어.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다 그 인터뷰도 나오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남주혁이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딱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제일 가장 지금은 뭐 그냥 배경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할지언정 만약에 진짜로 죽었으면 거기에서 또 난리가 났었을 거라는데 장담을 하고 웰메이드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3화 동안 그 희도의 아픔과 희도가 그것을 이제 딛고 다시 성장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차라리 모르겠어. 뭐 굳이 백이진이 죽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차라리 그 둘의 사랑하는 기간을 조금 줄이고 전체 만약에 16화로 픽스를 해야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랑해야 되는 반반 기간을 좀 정도는 줄이고 나중에 그런 이제 이별하는 장면과 그 회복하는 장면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뤘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웰메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굳이 둘은 결혼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 그 25, 21 그 노래가 뭐랄까 들을 때마다 약간 울컥하게 하는 드라마였어. 그 드라마 말고 전에도 그 자우림이 막 라이브 하는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울컥하게 하는 그런 가사. 자우림의 노래가 좀 전체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명곡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이제 저의 감정과 드라마를 이렇게 다 담아서 보면 저는 어쨌든 결말에 좀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안 좋은 장면들 이거 얘기할 거 많았는데 바로 결말로 가가지고 일단 뭐 수습기자 백이진의 그 깡다구가 좀 저는 드라마지만 저게 되나? 뭐 그 예를 어떤 들면 감각이야? 방송을 만들면서 PD가 이런저런 뭐 편집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때 백이진이 수습이었던 것 같은데 PD 의견을 완전 깔더라고요. 회사들을 다 다녀서 알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게 지금 말이 되나? 뭐 그 정도는 그냥 뭐 넘어가줘야지. 뭐. 그리고 그 예지라는 애의 분량이 갑자기 나온 것도 조금 이상했어요. 그쵸. 기억나요? 같은 펜싱 군데 그만둔 후배 앞에 네. 전혀 뭐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굳이 없어도 되는 뭔가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 뭐 그 청소년기에 내가 계속 해왔다고 해서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는 없다. 를 보여주려고 그냥 그게 청춘이다. 맞아요. 근데 좀 뜬금없는 등장이고 퇴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굳이 없어도 되는 장면이긴 했지만 그쵸. 그거를 그냥 이제 그거의 연결선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이진이랑 희도가 되게 만나서 초반에 할 너의 나이가 주는 혜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고 그 나이니까 선택할 수 있는 펜싱을 안 하는 것도 맞아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넣었나?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예 모르겠어요. 저도 아예 굳이 이런 장면을 넣었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재밌는 요소 하나의 요소로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그 뒤에 부분에 우리가 설득시킬 시간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넣었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그 그거를 시간 넣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 시간을 이별에도 투자했으면은 좀 그다음에 또 안 좋았.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좀 그렇네요. 그랬던 거는 일단 고유림이라는 인물의 모델이 딱 뭐 김연아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 김연아랑 이제 안현수를 합친 캐릭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김연아가 또 연재님이 거기 들어가죠? 일단 CF 스타 화나셨는데요. 어? CF 스타잖아. CF 스타 근데 스포츠에서 저는 등장. 김연아급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고유림은. 그 정도였으면은 국가에서 러시아로 보내는 게 말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초반에 뭐 홍보할 때 김연아랑 아사다마오로 뭐 이렇게 맞아요. 뭐 예, 예. 아,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 그쪽에 아예 바로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부터 작가의 이제 드라마 의도를 그렇게 써서 왜 그걸 굳이 김연아와 아사다마오로 한정을 짓냐, 라이벌의 관계를. 얼마나 많은 라이벌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 완전 굳이 쏙 들어갔죠 그 말이. 그래서 욕을 먹고 왜 굳이 그랬을까? 저는 안현수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중국을 선택하기 이전까지의 안현수. 그리고 내가 그리고 마지막 화를 좀 다시 봤는데 아니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근데 여전히 가난해요. 응. 뭐 여전히 그러니까 지웅이를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는데 어, 여전히 아. 가난해요. 빚이 옛날 빚을 어마어마했나 계속 보죠. 있고. 아니 아니, 빚이 그럴 수가 있나 이 나라에서. 아니 뭐 근데 주면 어쨌든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네. 근데 귀화를 했을 때 이 모든 그쵸.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원래 일단 빚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치료비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CF 몇 번이면 그 정도는 해결된다는 정도가 근데 이제 메달을 점점 못 따고 이제 나희도가 치고 올라오면서 자기는 계속 스폰서십이 금메달리스트가 못 더 안 되니까 들어올 수도 있고. 메달. 그러면서 CF 스타는 점점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유리미보다는 희도를 CF 스타로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네. 러시아까지 금메달을 갔는데 돈이 너무 없어. 이거는 분명히 어머니나 아버지 쪽이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나는 좋았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싱 선수들이나 그런 선수들의 뒷이야기를 알 수 있어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배우지만 모든 화장이나 이런 걸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멋있었던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된 것도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뭐 옛날에는 막 여배우라고 하면 무조건 다 막 풀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게 되게 예의처럼 여겨졌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됨과 더불어 김태리 배우도 어쨌든 배우로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멋있는 일이었고 눈썹 정리도 안 했다는 게 난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여러분? 25, 21은 아 그래요. 뭐 우리 점수를 마무리합시다. 매길까요? 아니면 본인의 아, 인생의 점수? 웰메이드 중에서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아직 초반이라 저는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7점. 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아 그럼 근데 낮은가요? 거의 7.8을 주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저거 좋았어요. 이 7.8 정도면 되게 높은 점수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너무 내 기준인가? 제가 저는 제 인생 웰메이드의 기준은 다시 이 드라마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저는 드라마를 반복해서도 보고 그쵸. 못 봤던 장면들을 뭐 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 드라마 다시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린님이 좋았는데 7.8을 주셨으니 그럼 제가 8을 줄게요. 그러니까 8. 아, 근데 8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자꾸 7.8, 바꿔주세요. 7.8, 7.8. 7.8을 주셨으니 저는 7입니다.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어쨌든. 근데 그쵸? 저도 7 주겠습니다. 초반이 생각보다 좋았으니까. 높게 주셨어요. 네, 초중반이 너무 좋았어. 맞아요. 저한테 사랑 나부랭이 드라마 본다고 무시하시더니 아, 이렇게 나오기에요. 네. 한 줄 평 같은 거 또 하나? 그러면 대표해서 하나 하실래요? 한 줄 평? 내 평을 나리 씨가 동의할 좋아하지 수가 않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좀 더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공감합니다.